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희 노무사라고 하고요. 29기 노무사고, 그다음에 한림에서 노동경제학을 이렇게 강의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거의 반에 한 2명, 3명 이렇게 있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인원이 늘어서 나름 저도 데이터가 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을 제가 직접 그분들을 다 웬만하면 다 대면을 하고 그분 성적, 그러니까 모의고사 내시는 거를 제가 직접 다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결과 나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노동경제학을 잘 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기부터 1기까지 또는 중간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를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요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경우에는 찍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찍먹이라는 게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기, 2기 때 돼가지고 이분은 노동경제학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경조를 하셨으면 더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수학적인, 그러니까 수의 감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 감각이라는 건 되게 사소해요. 되게 사소한데 그 사소한 게 이렇게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도 그럴 것이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나 아니면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그 수학과 얼마나 밀접해 있었느냐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아예 힘드신 분이 있고 그래도 그나마 좀 잘하시는, 고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엔 노경이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시간이 오늘 조금 6시간으로 길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조금 진하게 한번 해보시고 이 수업이 재밌다. 이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수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거나 아니면은 수학과 관련해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담을 쌓아두셨던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진하게 해보신 다음에 재밌다라고 하면은 쭉 녹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아주 충분히 오늘 수업으로서 수험 노동경제학을, 또는 내가 원래 조금 잘 하고 있었고 오늘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험 노동경제학이 뭔지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밑거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가 0기 때나 1기 때나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오전에는 이제 함수 위주로, 아주 기초적인 함수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랑 그 다음에 이 미분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노는 걸 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슬쩍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그냥 최적해를 구하는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해를 구하는, 해는 그냥 집어치고 최적을 구하는 행위를 할 거예요. 그 행위를 할 건데 당연히 거의 연기로 치면은 9강에서 10강 정도 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압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많이 건너뛰고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서도, 하지만 결국에는 오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내가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를 따질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연습이 되는 문제들은 올해 기출,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그러니까 최근 3개년 기출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다들 요거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요걸로만 할 거예요. 요걸로만 할 거예요. 처음 이 0번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수학과 관련된 걸로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학 또는 노동 경제학인데,
그게 뭐냐를 따지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혼자서 읽어보시면 되지만 세 번째 줄에 이거에 대한 그 도구로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경제학이라는 거는 뭔가를 선택하기 위한 것을, 그러니까 뭔가의 선택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 노무사 공부를 하겠다고 학원에 뭐 종합반을 하셨든 아니면 시간을 쓰시는 이 행위들이 선택인 거잖아요. 이 선택. 그러니까 선택인데 뭘 선택했느냐. 이미 뭐 선택은 하셨겠지만 또는 선택에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뭐 수험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수험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때 당연히 내가 이거 수험 선택하면서 뭐 때문에 무슨 이익이 있어서 내가 이 선택할 건데 라고 생각해봐야겠죠. 뭐 당연히 첫 번째로는 돈이 있겠죠. 돈. 뭐 돈.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직업. 안정성. 뭐 세 번째로는 나름의 뭐 명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번째로는 뭐 자유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비용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겠지만 비용이 드실 거잖아요. 근데 비용 드는데 뭐 학원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비용이라고 치면은 이제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쓴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내가 만약에 일을 할 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는 가족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교우 관계. 뭐 교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걸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걸 쓰다 하더라도 이 이익이 얘를 뺐을 때, 이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나에게 뭔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겠죠. 근데 사실 얘네들은 알 수 없죠.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경제학적인 선택 또는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되게 다양한 걸 썼잖아요. 다양한 걸 썼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많이 있겠죠. 이거 사실 거의 무한대죠. 무한대로 있을 텐데 누군가를 내가 설득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하셨다면 배우자한테 내가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라고 쭉 설명하겠지만 그 사람들, 보통의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에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가 수학을 쓴다는 거죠. 수학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2면 2고 2 더하기 1이면 3이고 라는 것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구를 사용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내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수학을 쓰지만 수학을 쓴다 하더라도 얘네들 내가 노무사를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나에게 안정성을 주는지 또는 나에게 얼마나 명성을 주는지는 수학적으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적어도 지역에 있는 1000명이 나를 알아봐줘야지 그 정도가 명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TV에 나오는 정도가 돼야지 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그거를 수치화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는 수치화할 수 있다 치더라도 매우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고려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로 제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안정성은 내 평생 동일하다고 봐. 또는 명성 동일하다고 봐. 자유 그냥 변화 없다고 봐. 그리고 뭐 학원비 들겠지, 시간 들겠지, 뭐 교우관계 이거 그냥 변함이 없다라고 봐.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함으로써 내가 충분히 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만 가지고 선택에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 있는데 얘네들 다 삭제하고 얘네 애들만 한번 고려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뭔가를, 이 사회 현상을.
그래서 사회 현상을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작은 모형처럼 만들어서 작은, 그쵸, 말이 나오겠는데, 작은 어떠한 작은 사회라든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또는 측정 가능한 사회로서 만든 다음에 이것으로 선택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모형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뭐냐면 그 강사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책을 보거나 라고 할 때 그 말들에 별로,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버릴 게 있긴 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리적인 이유는 이 내용에서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논리적인 이유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나서 하나씩 구속시키잖아요. 또는 전제를 만들어서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거하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가정.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없다 치자, 이건 일정하다 치자, 이건 고려하지 않기로 치자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모형은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할 거고, 그 가정과 함께 우리가 사용할 도구를 통해서 앞으로 쭉 살펴볼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우리가 수험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논리적인 사고 또는 생각이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초반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한 얘기 정도고요. 그러면은 이건 거죠. 간단히 했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했어. 그럼 도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의 시작이 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작이 되는 거. 그것의 시작이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노경을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번 책을 봤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게 있죠. 그러니까 노동경제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건데,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요게 뭐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좌표 평면이라고 하죠. 또는 좌표계라고 해요. 근데 이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 좌표 평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두 축으로만 그렸잖아요. 그래서 두 축으로 그렸을 때 각 축은 각각 어떠한 값을 표현하는 좌표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학에서는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 x, y, 그다음에 0 이렇게 두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위에 있는 요 점, 뭔가 좌표점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때 좌표점을 여기가 뭐 2고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2,2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면은 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좌표 평면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얘를 기준으로 얘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거를 남들에게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고 설명하기가 어렵고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가로축으로 2칸, 세로축으로 2칸 위로 간 요 좌표 위에 있다라고 나한테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좌표 평면을 두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수학에서는 이 좌표 평면이 좌측으로 가는, 그러니까 또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이런 좌표 평면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음수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경제학이라든지 노동경제학을 하면은 현실 사회에서 발생되는 또는 그런 자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얼마나 선택할 건지, 뭐 학원비를 얼마나 낼 건지, 또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벌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수치들은 모두 다 양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수학에서는
평면이 4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 현실 사회에서 생각하는 자원들 또는 선택하는 점들은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오로지 1사분면만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1사분면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좌표평면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럼 좌표평면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점들은 특정한 좌표값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이 좌표평면은 10,10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10,10은 가로축에 있는 무엇이 10개가 있다 또는 무엇이 10번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세로축이 10번째 있다 또는 10개가 있다 라고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좌표평면으로 시작되고 그 좌표평면 중에서도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가 벌게 되는 돈, 그 다음에 학원비,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종이에다가 펜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1차원 평면이 제일 편해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그려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3차원. 그래서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X, Y, Z로 이루어지는 무언가의 좌표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점들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원이라든지 또는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원이 9예요. 이렇게. 공이라고 해보죠. 공. 그럼 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공은 결국에는 가로 길이도 존재하고 세로 길이도 존재하면서 높이도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평면 위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이 3차원 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3차원 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학에서 이렇게 구로 된 함수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경제학에서 보기 편하게 좌표평면으로 둘 때에는 이 구의 한 단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X축과 Y축만의 축 위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림자 같은 거죠. 좌표평면에 이렇게 투영해서 특정 함수를 살펴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그걸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좌표평면이라는 건 3차원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2차원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대부분 3차원으로 표현되는 행위들도 우리가 2차원 위에 올려놓고 볼 거다. 그리고 그 좌표평면을 시작으로 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좌표계에는 그 교재 좌표계에는 2차원 좌표계가 있고 3차원 좌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축의 역할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양가로 1번에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축의 역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작에는 일반적으로 가로축에는 독립변수나 수량이, 세로축에는 종속변수나 가격이 배치된다 라고 돼 있고, 함수 및 그래프 2차원 좌표계는 한 변수 y가 다른 변수 x값에 의해 결정되는 관계, 즉 함수 y는 fx 그래프로 표현되는데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이 좌표평면 뭐 3차원, 2차원 알겠는데, 그러면 그 축에서 그 값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이런 거죠. 우리는 방금 뭐 선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택에 관한 얘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라고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학원을 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학원은 당연히 하루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틀 다니고 3일 다니고 4일 다니고 하면은 그때마다 돈이 들겠죠. 또는 학원을 다님으로써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나의 실력이 향상되겠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과정은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해요. 그럼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나의 실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 공부가 실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어떠한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실력이 더 많이 상승하겠죠. 또는 쓸데없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 실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공부량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실력이 도출되거나 무언가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결과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패턴. 그래서 얘는 y는 fx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x랑 y.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좌표 평면에서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의 실력. 그러니까 실력은 뭔가를 투입한 결과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공부량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거죠. 실력은 결과로서의 도출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도출되는 값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공부량은 내가 투입하는 값인 거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데 변수라는 말은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뭐 x나 y나 얘들은 다 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얘기는 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원하는 수를 넣어도 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얘는 독립이고 쟤는 종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이라는 얘기는 무언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넣고자 하는 값, 내가 2를 넣고 싶어, 내가 3을 넣고 싶어. 이거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변수를 결정을 하고 그 변수를 넣었을 때 걔네들이 특정한 패턴 또는 특정한 함수에 의해서 어떠한 종속적인 값을 도출해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얘가 이 점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라고 결정짓는 얘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함수는 당연히 패턴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fx인데 얘는 뭐 fx의 2라고 해볼게요. 이거 조금 애매한데. gx라고 할게요. gx. 얘도 함수라고 해볼게요. gx. 근데 얘는 이런 거죠. 얘는 1이라는 값을 넣었더니 1을 넣었을 때 특정 패턴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2가 나와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얘는 얘하고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독립변수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 도출되는 결과값이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직선을 그냥 마음대로 막 그었지만 결국에는 단순화한 fx라든지 gx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뒤에서 할 건데 추측해 보자면 얘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y는 x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얘는 y는 2x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x에다가 내가 1이라는 값을 넣었더니 y가 1로 도출되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x 곱하기 그냥 1을 한 패턴을 통해서 어떠한 종속된 값을 도출해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편 얘는 뭐예요? 얘는 2x야 라는 얘기는 내가 종속변수 x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거기에다가 2를 곱해서 어떠한 종속값이 도출될 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패턴은 이거예요. 우리가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거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수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겠죠. 어떠한 형태로든. 어떤 형태를 줄 텐데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좌표 평면 위에서 독립적으로 넣은 값이 종속적으로 어떠한 값을 도출해내는 패턴 또는 그 과정을 확인해내는 거다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수학에서는 가로축이 독립변수고 세로축이 종속변수예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게 100%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100%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로시간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시급이라고 해볼게요. 시급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거예요. 저기서는 독립변수를 가로축으로 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저한테 시급을 10,000원을 준대요. 그럼 시급을 10,000원을 주면은 10,000원 단위라고 할게요. 시급을 10,000원을 주면은 저는 한 2시간만 일할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시급을 20,000원을 준다고 하면 내가 시간당 버는 돈이 많아? 그러면은 나는 4시간을 일할래 라고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저라는 사람은. 근데 이게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비례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라는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돈을 안 주면 일 안 하고 돈 많이 주면은 더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패턴, 이 저의 사고 과정은 똑같이 돈이 늘면 나는 일을 더 할 거야. 근로시간을 더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패턴을 보이는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거랑은 좀 다르죠. 쟤는 X값을 넣었을 때 종속적으로 Y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시급이라는 값이 나의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그런 독립변수로서 사용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로축이 독립변수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경제학에서는 세로축이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가로축이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세로축이 독립변수인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로의 특정 값의 결과로서의 가로값이 결정되도록 패턴화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의 특징이 그런 점이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는 함수로서 여러분들이 잘 패턴으로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계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좌표계 하면서 함수에 대해서 살짝 또 설명드리겠지만 뒤에서 더 볼 거예요. 자, 상수함수 볼게요. 상수함수. 제가 방금 좌표평면 얘기하면서 함수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함수 얘기를 했는데 함수는 패턴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함수는 패턴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얘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dx. 그러면은 1을 넣으면 2가 나오는 패턴을 가진 관계다. 이러한 관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1차 함수 또는 직선을 나타내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진 함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이런 경우. y는 c다. 단 c는 상수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y는 3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함수로서의 역할을,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얘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죠. 독립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이 관계식 안에는 x가 없죠. 그럼 이 관계식 안에는 x가 없다는 말은 곧 내가 x에 1을 넣든 x에 2를 넣든 x에 3을 넣든 무엇을 넣든 상관없이
항상 y 값은 결과로서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변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y 값은 무조건 3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거겠죠. 또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x는 3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x는 3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y 값이 무엇이든, 그러니까 이건 거죠. 뭐 x를 독립변수라고 보면 x의 독립변수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x는 3이다라는 건 y 값이 무엇이든 무관하게 항상 3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계 또는 이 패턴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패턴을 이제 좌표 평면 위에다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그리면은 세로축을 y, 가로축을 x라고 둘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첫 번째 거. y는 3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x가 1이든 x가 1이어도 뭐예요? y가 3이라고 했죠. 그러면 x가 2여도 y는 3이겠죠. 그럼 얘네들을 x가 무한히 많을 텐데 그 무한히 많은 점들을 이으면은 하나의 선이 될 거 아니에요? 선이 된다고 했을 때 이 패턴을 보이는 애를 우리는 y는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상수함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정 값이 하나의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상수함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y 값이 상관없이 x가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가 1이에요. 1이어도 x는 3이겠죠. y가 2예요. 그래도 x는 3이겠죠. y가 3이에요. 그래도 3이겠죠. 그럼 얘네들 쭉 이은 애들. 얘네들을 우리는 x가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상수 함수들은 통상 직선, 그러니까 수직선 또는 수평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상수함수는 어떻게 사용되느냐라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얘네들을 뭔가 얘기할 때 얘네들은 통상 이렇게 탄력성이 무한대인 또는 완전 탄력적인 곡선일 때 보통 수평선을 써요. 이거는 그냥 이 경제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한 개도 그냥 한 개를 해주세요. 아, 이렇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 개로 해주세요. 얘들은 통상 탄력성이 0인, 그러니까 완전히 비탄력적인 곡선을 따르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완전히 직선은 아니겠죠. 거의 수직선에 가까운 형태일 거예요. 하지만 직선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고, 우리 수험에서는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내고 답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상수 함수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경제학에서는 특정 곡선의 탄력성이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 라는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밑에 예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예제. 한번 방금 생각해본 이 함수를 통해서 예제를 풀어보면 문제 1 보면 국내 1년차 노무사의 공급이 418명이라고 하자. 1년차 노무사의 공급 곡선을 그려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올해 합격생이거든요. 올해 합격생이 41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1년차, 이제 1년을 시작하는 노무사는 418명밖에 없어요. 왜냐면 2026년 시험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급돼서 나온 이 사람들은 1년 동안에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변할 수 없다는 얘기는 노무사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든 100원을 주든 200원을 주든 이 시장 안에서 노무사로서 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418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좌표 평면은 내가 정해야겠죠. X로 두든 Y로 두든 뭘로 두든. 근데 여기서는 제가 한번 이걸로 더 볼게요. 세로축을 임금으로 더 볼게요. 이거 임금이에요. 웨이지의 W예요. 임금. 가로축을 L인데 노동자예요.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노무사라는 사람들의 공급 량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노무사들의 숫자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년차. 죄송해요. 1년차. 그러면 1년차 노무사들의 공급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장에서 자, 우리 시급 5,000원 줄게. 시장 안에 1년차 노무사들의 노동 공급을, 그러니까 1년차 공급 가능한 노무사들 몇 명 있어? 라고 하면은 1년 동안에 배출돼 나온 사람들 418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에서도 이 사람들이 공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또는 자, 우리 10만 원 줄게. 자, 죄송해요. 10만 원을 주는 시장 안에서 1년차 노무사라는 서비스를 공급할 노무사가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면, 또는 그 패턴을 생각해 본다면 418명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418명이라는 1년차 노무사들은 시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임금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완전히 비탄력적으로 노동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상수함수가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인건비를 주어진 값 W는 10으로 받아들인다. 이 기업이 고용량을 증가시켜도 자신이 직면하는 임금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내용도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상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로축을 L, 노동량이라고 해볼게요. 노동량. 이 문제를 잘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인건비를 주어진 값 이걸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이 뭐지? 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뭐지인데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나중에는 배우겠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주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아주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한히 많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양한 여러 가지 한 4가지 이상의 조건이 있겠지만 무한히 많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무한히 많아요. 그럼 무한히 많은 기업, 그리고 그 안에는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근로자들도 무한히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기업도 무한히 많고 근로자도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서의 개별 기업이라는 건 진짜 아주 작은 그냥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결정된 인건비, 이 시장에서 결정된 인건비는 이런 거예요. 그 시장에서 자, 우리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러니까 일반 사무보조는 월급을 250만 원으로 하기로 했어 라고 시장에서 결정됐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시장에 기업이 무수히 많은데 그 안에서 250만 원이라는 게 적정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고 모든 공고에서 다 2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신입으로서 내가 뭐 이 정도 받는 거에는 동의하고 다 입사한다는 얘기하고 같겠죠.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회사만 야, 신입사원 사무보조 우리 100만 원에 뽑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안 뽑힐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또는 시장에서 야, 우리 350만 원 주자. 시장에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우리 350만 원을 주자라고 하면 그 회사는 금방 망하겠죠. 왜냐면 250만 원 줘도 사람들 뽑을 수 있었는데 350만 원으로 뽑는다라고 하면 이게 비용이 그 사람들이 사무보조로서 얻게 되는 사람의 수익보다 더 비용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힘없는 한 기업은 이 시장의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장 가격에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에 사람을 1명 뽑든 사람을 2명 뽑든 사람을 3명 뽑든 사람을 100명 뽑든 사무보조로서 또는 그냥 일반 직원으로서 신입을 뽑는 데 월급이 250만 원인 것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의 노동 공급성,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으로서는 항상 숫자와 무관하게 250만 원을 줘야 되는 함수로, 상수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고용량을 증가해도 자신이 직면하는 임금은 250만 원 또는 10만 원이죠. 이 문제에서는 10이죠. 10으로 일정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도 그리고 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문제에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로서 이렇다, 노무사가 몇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걸 그림과 동시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 우리 수학 문제에서는 얘네들로서 그 함수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여기에다가 알맞게 넣어야 되는구나. 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해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잠시만요. 자, 1차함수와 평행 이동인데요. 요거 먼저 1차함수 개념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응용할게요. 1차함수가 사실 오늘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로 중요하거든요. 30, 30, 30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 요거는 그렇다 치고 1차함수만 잘 알아가셔도 30%는 회수해 가시는 거다. 비용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함수와 평행이동. 자, 개념. 1차함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일정한 비율의 변화가 존재하는 함수다.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표현되면 a는 기울기, b는 y 절편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y는,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써요. y라는 애는 어떠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x 값을 넣었을 때 어떤 패턴에 의해서 y 값이 도출된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1차 함수는 이러한 형태로 통상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a는 기울기고요. 그리고 b는 절편이에요. 절편. 근데 이 기울기하고 절편이라는 얘기는 직선을 우리가 얘네들은 직선으로 표현했는데 그 직선이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지표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A는 기울기다 라고 그냥 단어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A라는 놈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A라는 놈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X라는 놈하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거예요. B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B가 없는 Y는 AX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는 Y는 EX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A라는 애는 기울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E라는 애들은 X랑 직접적으로 고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비되어 있는 게 바로 Y에 영향을 미치는 애이기 때문에 이 E라는 애는 독립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받는 영향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Y값을 도출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얘가 1이고 얘가 4로서 바로 X의 영향을 받아서 Y값을 2배로 만드는 애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걸 썼대요. 플러스 B.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3. 그러니까 플러스 3이라는 애는 X랑 무관하죠. 그러니까 X랑 무관하다는 얘기는 그 X가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그냥 그 값에 더하기로서의 하나의 역할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3이라는 애는 x값과 무관하게 y값을 변화시키는 애다 라고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x값과 무관하게 또는 모든 x에 대해서 3을 상승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해야겠죠. 아, x가 1일 때 원래 1이었는데 2일 때 4였는데 이 값에다가 3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1이 이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4가 되고 x에 2를 넣었을 때 7이 되고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3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요 값이 0,3에 해당하잖아요. x가 0일 때 y가 3. 그렇다고 했을 때 이 b를 우리는 통상 y절편이라고 얘기한다라는. y절편이라는 얘기는 y축에 만나는 점을 의미해요. y축에 만나는 점. y축에 만나는 점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보긴 했어요. 그냥 1차 함수는 통상 이런 꼴로 그려진다라는 것도 봤지만 이 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평행 이동까지 본 거예요. 그럼 평행 이동까지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처음에 y는 2x라는 이 함수만 넣었잖아요. y는 2x라는 함수. 그럼 y는 2x라는 함수만 넣었을 때 얘는 x가 0일 때 y는 0이었죠. 그러면 이 함수 x가 0일 때 y는 0인 경우에는 얘로 그려진 거잖아요. 근데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y절편을 설명해서 위로 표시한 거는 y축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 y값에 해당하는 2x에다가 플러스 3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그거는 y값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잖아요. 그럼 y값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면 얘는 y 대신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세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함수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 함수 자체가. 그 함수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y 대신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2x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y는 2x 플러스 3이 되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3의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는 또는 이 개념에서는 얘는 기울기고요. 얘는 y절편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얘는 그냥 y는 ax라는 애에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 시킨 애구나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요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b는 그렇고 0이고 y고 x예요. 그래서 y는 2x로 계속 그냥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y는 2x를 그렸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얘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말했잖아요. 기울기. 그럼 왜 기울기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울기가 뭐고 왜 기울기냐. 기울기라는 건 우리가 통상 뭔가 언덕이 있어요. 언덕. 그 언덕 있으면은 야 여기 스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지나가는 길의 언덕이라고 하면 이 언덕 기울기 어때? 아 이거 언덕 기울기 좀 높아 또는 한 15도 되는 것 같아 20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상식에 있는 이 기울기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요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이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 이 크기. 그러면 이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얘분의 얘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A분의 B로 결정돼요. 즉, 기울기란 얘기는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를 의미하거든요.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얘를 기울기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것과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럼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의 기울기는 왜 2가 되고 그게 이 직선이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기울기가 2라고 했고 기울기가 얘라고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는 이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왜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이제 다시 함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제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2면 2를 곱해서 y가 4로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얘를 3이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얘는 6이겠죠. 그러면은 이 가로기는 뭐예요? 2에서 3으로 1이죠. 근데 세로 길이는 4에서 6으로 2가 됐죠. 2. 그러니까 가로분의 세로니까 즉 기울기 A는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요랑 같은 거겠죠. 똑같아요. 얘가 설사 4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4를 넣으면 8이죠. 그러면은 이 가로 길이는 몇이 됐어요? 2가 됐죠. 그럼 세로 길이는 4에서 8이니까 4가 됐죠. 그러면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는 이번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4가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2가 되겠죠. 위아래 약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 말하고 있는 이 기울기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2배로 증가한다는 말과도 같겠지만 x값을 1만큼씩 변화시켰을 때 y값이 2만큼 변하는 그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제하면서 수많은 그래프를 볼 거예요. 수많은 그래프를 볼 텐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것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이 기울기는 가로 길이가 1일 때 세로 길이가 몇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그러면은 얘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1만큼 갈 때 아래로 얼마나 이동하는 애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얘랑 얘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값은 몰라요. 이놈이 기울기가 1인지 2인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앞으로 머릿속에는 1차 함수를 배웠고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같은 1만큼의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세로 길이가 이만큼 변했지만 얘는 세로 길이가 이만큼 변했네. 즉 기울기가 더 크네. 그러면은 x 독립변수 또는 가로축의 변수의 변화에 아주 크게 반응하는 애네. 얘 패턴이 또는 이 함수가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모든 경우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기울기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기울기는 뭐다?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다. 가로 길이분의 세로 길이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일단 기울기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얘는 기울기고 얘는 y절편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평행이동 한번 보여볼게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이거예요. 방금 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돼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X 대신 여기서 이랬잖아요. 플러스 8,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면은 Y 대신 Y-3으로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럼 얘는 X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X 대신 X-2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다고 했기 때문에 Y 대신 Y 플러스 2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Y는 A에 X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게 잘 이해 안 되면 한번 실제로 값이 들어간 걸로 해볼게요. 그 밑에 1차 함수의 평행이동 있죠. 양가로 2번에. 양가로 2번에 1차 함수의 평행이동에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단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떻게 된다? Y 대신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 X축 방향으로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0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더라. 자, 이 평행이동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죄송한데 양가로 1번에 개념의 맨 마지막 그 파트의 맨 마지막에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추가해서 한 점 x, y와 기울기 a를 알 때 1차 함수식은 이거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잠깐 쉴게요. 자,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직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선. 근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특징이 있는데 직선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 점을 알 때예요. 두 점. 그러니까 두 점을 알 때라는 얘기는 이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직선은 죄송해요. 세상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만약에 그쵸. 근데 만약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따지면은 무수히 많죠.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도 있을 수 있고, 엄청 많겠죠. 하지만 두 점을 관통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점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직선을 찾아낼 수 있고, 그려낼 수 있고, 함수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이런 직선을 제가 그려요. 그럼 이런 직선을 그리면 이 직선을 그릴 때에 가장 좋은 게 예점이랑 예점을 알아내는 거예요. 예점이랑 예점. 그러니까 요 점은 뭐예요? 요 점은 x가 0이면서 y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 x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y가 0인 점이겠죠. 그래서 직선을 알 때는 직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직선을 확인할 때는
두 점을 알 때가 두 점을 알면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요 얘기는 그렇고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고 사실 같은 얘기긴 해요.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 때예요. 한 점을 알 때.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 때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는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얘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기울기를 a라고 하고 그럼 얘는 y-y1은 a의 x-x1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울기가 1이고요. 0,0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y-y1이니까 0이죠. 는 a가 1이죠. 1 곱하기 x-x0이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y는 x예요. 그럼 y는 x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0, y, x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한 점을 지나요. 0,0을 지나요. 그러면서 기울기가 몇이에요? 이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인 얘기는 뭐예요? 가로 길이. 얘가 1만큼 증가할 때 얘가 1만큼 증가하는 가로분의 세로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쟤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떻게 이것도 쓸 수 있겠죠. 기울기가 2이고 0,3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0,3 말고 1,3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y-1은 2의 x-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y는 2x-6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y는 2x-5겠죠. 그러면 얘는 구했어요. 그래프에다가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프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함수는 구했어요. 함수는 구했는데 직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직선을 그릴 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점을 구하는 거죠. 두 점. 두 점을 그린다고 했을 때 x에다가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5니까 양수인 값으로 그리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으니까 이 x절편에 있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x절편을 찾아보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0은 2x-5죠. 그러면은 5는 2x죠. 그러니까 x는 2분의 5죠. 2분의 5면 2.5거든요. 2.5. 여기가 2.5에 해당하고 y가 0인 이 점 하나를 지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그냥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3을 집어넣을게요. 3.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은 6이죠. 6 마이너스 5니까 y는 1이죠. 그러니까 3,1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어요. 두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1차 함수인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울기는 뭐예요? 2죠. 2. 그러니까 2니까 항상 1 증가할 때 2씩 증가하는 이런 직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잘 익혀두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오늘 두 번째 오후에 기출도 풀어볼 거니까 지금 잘 익혀두세요. 자, 그렇다라는 거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